그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 관련해서 집값 하락 요인이 여러 개 있겠지만 결국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있던데 올해 내년 전세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금리하고 우선 저는 전세가 사실은 자기 돈을 많이 냈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결국 이게 파이낸스 상품인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정체라고 하면은 전세 자체 가격은 그 멈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락은. 근데 그거와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이거 전세는 무조건 물량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에 만 세대 딱 들어서면은 강남 전체하고 분당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도 다 실거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일부는 그 전세로 내놓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확 나오는 거여가지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금리하고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은 높죠. 전세 가격이 결국은 이제 반등을 하면 그때는 매매가에 반등하는 사인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너무 이제 뛰어서 난리였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파이낸스 상품이라는 걸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금융 상품이라는 거를요. 그러니까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세 사기 빌라왕 이게 뭐 임대차 보증제도 이 보완이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거의 유일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큰 결함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권이나 학자들도 이거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뒤늦게 따라가면서 이제 뭐 피해자들 나타났을 때 대책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는 이게 전세 사기극하고 임대차 보호하고는 약간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이건 별개고요. 전세 사기극은 사실은 선의의 국가에서 보증제도가 있고 그 보증제도에서 가격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악의를 갖고 있는 악의 축들이 두 축이 있었던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세를 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제 제자도 케이스인데 그 마곡 쪽에서 자기는 한 1억 정도의 원룸 전세 살겠다고 하는데 그 중개인이 저쪽에 2억짜리 빌라 들어와 살라고 정부에서도 보증하는 거니까 괜찮다는데 얘는 좋은데 회사 다니고 부동산 아는 형이니까 이게 이상해서 그냥 안 했어요. 여기서 하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더 높게 한 다음에 전세 3억 정도 3억으로 하고 이거를 이제 집주인은 집값은 2억도 안 되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 친구는 딴 사람한테 털고 자기는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세를 세입자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허구나 이런 데서 이제 보증을 서준 거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 이 집값을 어느 정도를 채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거였고 그거를 이제 주택 중개는 믿은 건데 이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프랍테크 영역에서 이거 ABM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가격과 관련된 가치 평가 모형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주변의 시세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가치 상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세에 관련된 이 보증의 경우에 이걸 지나치게 다 해주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피해자는 국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본 겁니다. 국가도 지금 빵꾸나게 생겼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건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오늘날의 전세 사기극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혹은 임대차 3법 때문에 당시에 이제 법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는데 일조했다. 뭐 이런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3법은 기간을 오래 기간 하고 이제 그 가격 상승의 캡을 둔 거잖아요. 5%. 이거하고 전세 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세 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구가 보증제도, 그러니까 선의의 보증제도하고 악의 축들이 있었던 것들이지 이거는 임대차 3법하고 전세 사기는 상관이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임대차 3법은 선의의 정책인 겁니다. 정책의 목적은 너무도 좋아요. 왜냐하면 중산층과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보다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고 전세금 덜 올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만족시킨 거고 다만 그때가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세는 무조건 물량과의 싸움이에요. 물량이 없는 시점에서 임대차 3법 같이
법을 남긴다고 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 폭등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중 가격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텐유 초이스를 하면서 6억 이하의 물건으로 올라가면서 노도송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인데 이건 다 해결됐어요. 지금 그렇죠. 전세 가격 지금 하락했고요. 매매 가격 하락했고 따라서 전세 임대차 3법은 지금 지켜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세입자 보호 정책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은 보호해야 될 법이지 이거를 흔든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임대차 3법은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사기극이 당시 2020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은 빌라도 집값도 올라가면서 빌라로 사실은 수요자들이 몰리는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뭐. 그렇죠. 빌라는 가격이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임대차 4법 시점에 됐을 때 그 나타났던 세 가지 병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 올라갔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6억 이하의 다른 대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하위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가 오르고 노도송 지역이 올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세 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측정이 안 된 측면을 알고 이 나쁜 놈들이 전세금을 가격보다 높이 한 그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임대차 3법 전에도 있었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28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그때는 다주택 때문에 폭등한 투기 때문에 폭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건 좀 무능했죠. 무능했고 난 시장을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시장을 잘 이해를 못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폭등의 원인이 전 두 가지라고 봐요. 7, 8년에서 폭등이 시작됐던 부분들은 과거에 유타한 물량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게 좀 주요했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의 주택 정책에서의 어떤 목표라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느냐인데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LTV 80%였잖아요. LTV 60%, 50%딱 되면은 중산층 서민은 집 못 사요. 돈 있는 사람들만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28번에 뭐 수요를 억제한 정책이었죠. 근데 수요를 억제한다고 했을 때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이 봐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수요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주택 그 참여 대상을 그룹별로 봤을 때 보면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뀐다고 했을 때도 이때를 좀 반면 교사해가지고 좀 변하지 않는 정책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